안녕하세요. 금융나치마입니다. 지금 대한대출은 이제 다 상환을 해버리고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나면 그때 1금융권에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상품을 이용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공채물을 전액 상환해.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잖아요. 은행에서가 이제 대출 신청하게 되면 상환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하나는 만기 일시, 그리고 또 하나는 원리금 균등 분할. 이 두 가지의 상환 방식으로 이제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. 만기 일시는 다들 아시겠지만,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. 그러면 1년 계약을 했다면 1년 계약한 시점이 되면, 1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이 금액을 전액 다 상환해야 되죠. 다시. 아니면 내가 현재 5천만 원 빌렸던 시점에 신용 점수라든가 부채 내역이 별 차이가 없고 뭐 직업도 그대로다. 그러면 이제 연장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죠.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그냥 계약 기간 내에 다 내는 거예요. 나눠서.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내 빚은 딱 없어지죠. 하지만 만기 일시는 한꺼번에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.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. 만기 일시는 어떤 문제냐? 만기 때, 그러니까 1년이 지나, 일반적으로 1년 계약이거든요. 1년마다 연장해. 근데 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내가 부채도 더 늘어나 버렸어.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 당시에 대출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. 그래서 5천만 원 해줬는데 1년 딱 돼가지고 보니까 그 밑으로 뭐 2금융권 대출이 있고 그래.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5천만 원 나갈 때보다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어. 이래버리면 연장을 안 해줘 버리죠.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일시에 다 납부를 해야 돼. 원칙적으로는. 근데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떤 금융사들은, 아니 대부분의 금융사가 그래요. 원금의 20%나 30%를 일시 납해라. 그럼 나머지는 또 연장을 해주마. 그리고 또 뭐 1년이고 어떤 금융사는 또 3개월마다 연장해 주는 데가 있어요. 이렇게 연장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돼? 나는 큰 목돈이 그때 들어가야 돼요. 큰 돈이 들어가야 돼.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만기일시 상품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품이에요. 다만 이 상품의 장점은 뭐냐? 장점은 이자만 납부하게 되잖아요. 이자만.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연 10%에 이용했다 쳐요. 뭐 10%면 어마어마하게 은행치고는 높은 편인데 제가 머리가 좀 미련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10%로 할게요. 10%면은 1년간 이자가 500이에요. 그럼 이게 한 달로 나누면 약 한 40만 원 조금 넘겠네요. 그죠? 그러니까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어. 40 얼마씩만 내면 되니까. 그 이유로 만기 일시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게 절대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봐요. 왜? 자, 만기 일시는 이자만 납부하니까 월 납입 금액이 적어. 그래서 생활에 부담이 없어. 이전에는 이놈의 고금리들 이것들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내느라고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생활 쪼들려갖고 살았는데, 납입 금액이 적으니까 생활에 여유도 있고 편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리고 뭐 나 솔직히 은행에서 5천 대출 받고 뒤로는 막 대출 받을 일도 없다. 신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일도 없다. 이러면 어차피 자동 연장 또 계속해서 해줄 거니까 부담 없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맞아요, 그 말은. 근데 뭐가 문제예요? 빚이 안 갚아져. 빚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고 있다 보니까 원금이 그대로, 아닌 말로 죽을 때까지 연장된다 하면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. 평생을 빚쟁이 속에서 살아야 돼. 빚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려고 이걸 이용하는데, 과연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빚을 빨리 없앨 수 있을 것 같나요? 나 이전에 월 납입금이 100만 원이었어. 근데 지금 40만 원을 줄어들었으니까 내 50만 원씩 적금 넣어가지고 그 적금 만기 탈 때마다 1년에 한 번에 만기 탈 때마다 이거 원금 나 갚아버리면 돼. 박수. 그 생각을 하신다면 무조건 선택하셔도 돼요. 정말 본인이 작은 계획 잘 세워가지고 저축, 남는 여유 자금은 그때 저축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원금 갚는 데 써. 그럼 저는 이거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.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?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. 정말 쉽지 않은 계획이에요. 근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얘는 이자 플러스 원금 같이 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월 납입 금액이 좀 많아.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나 월 납입 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 상품 이용하고 원리금 균등으로 해보니까 80만 원으로 줄었어. 20만 원 주는 거야. 꼴랑 20만 원. 얘는 50만 원 줄었는데 얘로 하니까 20만 원밖에 안 줄어. 20만 원도 사실 이전 같으면 이것도 어디냐라고 할 수 있는데, 힘들게 이렇게까지 이 상품 이용해가지고 저금리로 대안했는데 많이 안 줄어. 생각보다. 왜? 이자가 줄어들지 원금이 줄어들진 않거든요. 모든 대출은. 어떤 상품을 이용하더라도. 그러다 보니까 좀 성에 안 차. 좀 많이 줄어서 생활 좀 여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. 그런데
이자고 원금을 같이 내니까 만기 때 되면 나는 모든 빚이 없어져요. 그 빚쟁이란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당장에 20만 원밖에 줄어들지는 않지만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는 이제 빚이 없어. 그때는 20이 아니라 온전히 100만 원 다 나는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때는 본인 편하게 살아야죠. 그때는. 그러니까 내가 빚을 다 없애기 위해서까지는, 없어질 때까지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냥 무조건 납입금액 적은 게 좋아 해가지고 이거 이용했다가는 평생 빚에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특히나 또 살다 보면 또 빚낼 일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. 근데 이건 원금 갚지도 못하고 원금 거두는데 거기서 빚 더 생겨봐요. 또 대출받아 빚은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. 하지만 얘는 어찌됐든 간에 원금은 갚아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출받을 일이 생겨서 대출받다고 하더라도 이전하고 빚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. 만기일시보다는 어찌됐든 빚이 덜 늘어난다는 거죠. 빚이 적으면 뭐예요? 그만큼 내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맞는 결정이라고 봐요. 근데 이 저금리 대안대출 상품을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굳이 이걸 꼭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? 아니 저도 알죠. 왜? 지금까지 이놈의 납입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. 아주 뭐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고 이렇게 살아.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이 상품이란 걸 알게 돼가지고 상품을 알게 돼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납입금액이 이걸 이용하면 50만 원 줄어들고 이걸 이용하면 20만 원밖에 안 줄어들어. 그래서 이제까지 좀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이자도 좀 낮은 걸로 대안했으니까 나도 조금만 더 편하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이걸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건 차관 이걸 선택하든 그건 채무자 마음이죠.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내용은 아니죠. 다만 지금 이 상품과 이 상품에 대한 장단점은 뚜렷하다는 거예요.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빚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반드시 원금을 내야 되거든. 그래야 빚이 없어져요. 특히나 만기일시하고 대출금 차이가 있어요. 만기일시는 대출금이 평균적으로 더 적어요. 예를 들어서 원리금 균등을 선택했을 경우에 대출 금액이 5천 원 나올 뿐이 만기일시 선택하면 대출금이 3천, 많으면 4천 이렇게 돼버려요. 물론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하신 분들이 만기일시보다 더 많은 대출, 저금리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. 이게 또 뭐예요? 만약에 내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아주 적어. 그래가지고 만기일시를 선택하든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든 간에 난 은행 하나로 다 끝나버려.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지만 그런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. 대부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더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이 모든 금액을 다 1금융권의 저금리로 다 대안이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는 1금융권으로 대안이 되고 나머지 일부는 또 2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러면 만기일시 상품이 1금융권에서 나오는 금액이 더 적다고 했잖아요. 그럼 그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해야 돼? 나머지 금액을 다 2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돼. 그럼 2금융권 비중이 또 커지는 거예요. 그럼 이자 지출이 더 많아지겠죠. 비록 내가 월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은 좀 더 크지만 원리금 균등을 선택할 경우에는 1금융권 비중이 더 커져. 그러면 2금융권을 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만기일시 이용한 것보다는 더 적게 이용하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저금리 대안대출이라는 상품의 가장 큰 목적은 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자 지출을 그만큼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일시 편하긴 해요. 워낙 납입금액이 적으니까. 하지만 내가 하루라도 빨리 이 빚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높기는 하겠지만 이 계약 기간만 끝나버리면 나는 이 모든 빚이라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